시작하겠습니다. 24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루트 20 얼마? 3루트 5. 2루트 5죠. 루트 5를 더하니까 답은 3루트 5. 2번으로 갑니다. 1차 방정식 이항합시다. 2분의 3x가 얼마다? 15다. 그래서 x는 15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3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답은 5번이다. 3번으로 갈게요. 1차 함수 y는 ax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래는 뭐 y에다가 y 더하기 3을 갖다 집어넣는 거지만 y의 경우에는 그냥 뒤쪽에 상수에다가 갖다가 마이너스 3만 붙여줘도 괜찮죠. 그래서 y는 a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얘가 어디 지난다고요? 2,9를 지난다. 지난다는 얘기는 뭐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3이 9고 2a가 12가 되니까 정리하면 a 값은 얼마다? 6이 된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3하고 2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13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맞습니까?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를 찾았는데 선분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답은 13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호회 회원 15명의 나이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 자료에서 최빈값 1하고 7이 있으면 17세라고 했거든. 그리고 최빈값은 뭐야?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파리에 있는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줄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디에? 3줄기에 444가 3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몇 살? 34세가 최빈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6번입니다. 다음 식을 전개했다. 전개합시다. x제곱 ax 마이너스 3x니까 묶어가지고 a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3a 얘랑 같대요. 그래서 a 마이너스 3이 뭐가 되고 b가 되고 마이너스 3a가 6이 됩니다.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 두 개를 갖다 곱하니까 1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입니다.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점 구하라는 거는 저 연립 1차 방정식을 계산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입법을 써도 되지만 소거법 쓰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서 원래 있었던 x-2y가 7인 건 그냥 내비두고 두 번째 있는 식에 2배를 하시면 4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5x가 5다. 양변 5로 나누면 x가 1이고 계산해 보시면 y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그게 각각 a와 b가 될 테니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기분 좋게 7번까지 푸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각각의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숫자의 차가 2 또는 4일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A, B라고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A,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 B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66에 36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인 건데 차가 2면서 4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차가 2인 거 계산해 보면 1, 2 잘못이죠? 1, 3 그 다음에 2, 4 3, 5 그 다음에 4, 6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대로 3, 1, 4, 2, 5, 3, 6, 4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차라고 하는 거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갖다 빼는 거고 그리고 빼서 그냥 갖다 절대값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차가 2가 되는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차가 4가 나오는 경우는 1, 5, 2, 6 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 케이스 두 가지 더. 그래서 총 4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합치면 12가지. 그래서 확률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공통수학 2에 보면은 원의 방정식 나오잖아요. 그 원의 방정식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 대놓고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문제의 성질들이 되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지금 원 위의 점 ABC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 P 그리고 P에서 뭘 한 거냐면 직선 PA하고 직선 PB를 만들었는데 그 직선 PA랑 직선 PB가 뭐가 되는 거라고? 원의 접선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A에다 갖다가 이렇게 이어주면은 접선이기 때문에 얘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간단하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그런 성질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 B까지도 각도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의 각도가 몇 도니까? 65도가 되는 거니까. 반대편에 있는 요 AOB라고 하는 각은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몇 도? 130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요 각의 크기는 지금 두 개의 각의 크기가 90도로 이미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 5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1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등수학에 나오는 공통수학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이용하면 풀리긴 할 거거든. 근데 이게 중등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개시켜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거냐? 그것도 아니야. 아직까지는 이렇게 제곱식으로 먼저 잘 만들어 놓은 녀석들의 문제의 목표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x-a의 제곱이 27이니까 x-a가 풀마 루트 27 다시 말해 풀마 3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a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이 문제의 근 해가 되는 건데 a 더하기 3 루트 3도 a 마이너스 3 루트 3도 모두 다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자연수가 돼야 돼, 그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a 플러스 3 루트 3은 괜찮은데 누가 문제냐면 a 마이너스 3 루트 3이 문제죠. 그 다음에 3 루트 3은 결국 루트 27이니까 대충 값이 얼마냐면 5. 얼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a 중에서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뭐가 되는 거다? 6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걸 알면 좋기는 한데 그 문제에서 사실은 원하는 부분이 누군지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1번입니다. 어느 학교의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의 독서 시간을 조사해서 도수분포표로 나타냈다. 근데 어쨌든 그 도수분포표로 나타냈을 때 여기에 있는 애들 전체 합치면 몇 명이 돼야 된다? 45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그 다음에 숫자들 18 여기까지 하면 28이죠. 까지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45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28을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A 더하기 B가 17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수분포표에서 그 독서 시간이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계급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걔들의 상대 도수가 뭐야? 전체분의 이 계급의 도수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45분의 A가 0이 아닌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 유한소수가 되는 건 뭡니까? 분모가 2나 5로만 표현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45분의 A에서 45라고 하는 숫자는 이미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누구를 날려야 된다? 3의 제곱, 9를 날려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A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9의 배수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A가 9의 배수니까 이 A 더하기 B가 17인 거에서 A가 9고 B가 8인 케이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18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B가 얼마가 돼버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도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9가 돼야 된다. 오케이? A는 9, B는 8. 그걸 이용해서 뭐만 구하면?
2a 더하기 b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1번이었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두 밑변 AD, BC의 길이가 각각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고 높이가 4인 사다리꼴이 있다. 그런데 선분 CD의 중점을 2라고 할 때 사각형 ABED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가 선분 CD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에서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하나 내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라고 하는 점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립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얘는 H, 얘는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높이가 4인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게 선분 DH의 길이가 4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있는 저 삼각형 CET와 삼각형 CDH가 닮음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얘가 중점으로 잘라놓은 거니까 닮은 비가 몇 대면 1대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분 ET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말로 막 길게 쓰면 되게 복잡해지거든.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그림상의 닮음의 어떤 형태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했다. 우리가 그 25년 거 풀면서도 얘기했었죠.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는 뭘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닮음을 계속 이용해서 뭔가 필요한 변의 길이들을 찾는 게 되게 이 3월 모의고사의 핵심인 거다.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선분 ET의 길이가 2인 걸 알았는데 그걸 왜 구한 거냐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사각형 ABED의 넓이니까 이거를 한 큐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사각형 ABED의 넓이는 사각형 ABCD의 넓이에서 삼각형 BCE의 넓이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사각형 ABCD는 사다리꼴이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하고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을 갖다가 더한 후 거기에다가 높이인 4를 갖다 곱하고 얼마를 갖다 곱해준다? 2분의 1 갖다 곱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선분 ET의 길이가 2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빼야 되는 게 선분 BC의 길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에다가 높이 2,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준 값을 빼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 갖다가 정리하시면 답은 3번이다. 이런 연산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닮음입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 1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가 있다. 정육면체의 한 꼭지점 A에서 만나는 중점을 BCD라고 부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 ABCD를 그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를 잘라냈다. 그림 위와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 그림 위의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정육면체에서 저기 있는 저 그 사면체의 부피를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원래 있었던 입체 그 정육면체의 부피는 당연히 4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잘라서 만든 이 사면체의 부피를 구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게 사실은 다 직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랫면 삼각형 ABC의 넓이에다가 이게 한 변의 길이 4짜리를 반반 잘라가지고 만든 거니까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요게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저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마를 또 갖다 곱하냐면 높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2를 갖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세워서 생각하면은 삼면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삼각 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뿔의 부피는 마지막에 얼마 갖다 곱해야 된다? 3분의 1 갖다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 갖다 곱한 값을 계산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3분의 188,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4번. 과수원 A의 사가 6개, 과수원 B의 사가 6개, 당도를 브릭스 단위로 측정한 결과에 대해 두 학생의 대화이다. 수학을 하면 이상한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브릭스에 대해서 당도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과수원 A 사가 6개의 당도 평균은 11이고 분산은 3분의 5야. 과수원 B의 사과는 어때? 진짜 이상한 대화네요. 자, 그랬더니 여학생이 가수원 B의 사가 6개 각각의 당도는 11, 9, 12, 9, A 플러스 1이므로 평균은 사과 A, 가수원 A의 당도하고 평균이 같대. 그럼 우선 뭘 구해봐야 될 거냐면 평균을 구해봐야 되겠죠.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있는 저 11이랑 9랑 12랑 9랑 A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랑 6개니까 당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서 만들어주면 된다? 6으로 나눠서 만들어주면 되고 그게 지금 이 A 가수원의 사과의 당도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얘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11이 되게 만들어주는 A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스몰 a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계산해 보시면 1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에 있는 사과의 당도는 11, 9, 12, 9, 12, 13이었단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는 뭡니까? 값에서 평균을 갖다 뺀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지금 사과의 당도에서 다 얼마를 갖다 빼줘야 될 거냐면 11을 빼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11을 빼면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기 있는 저 6개 숫자를 다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왜냐면 편차의 총합은 0이다가 25년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편차의 제곱들은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0이랑 4랑 1이랑 4랑 1이랑 4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6개의 숫자를 갖다가 더해서 다시 뭐로 나눠주게 되면 6으로 나눠주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3분의 7이 나오는데 이게 분산인 B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A는 써져 있는 것처럼 12, B는 3분의 7. 답은 두 개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 놓은 3번. 3분의 43이 된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14번의 이야기였고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온라인 서점 A, B가 판매하는 정가가 12,000원인 어느 도서의 할인율과 배송비는 표와 같다. A 서점은 5% 깎아주지만 배송비를 안 받고요. 그 다음에 B 서점은 10% 깎아주지만 배송비가 4,000원이 무조건 붙습니다. 근데 그런 거 계산해 본 적 있죠? 몇 개 이상을 사면 그러면은 배송비를 내더라도 할인폭이 더 크기 때문에 B 서점에서 사는 게 이익이 될 때가 있잖아.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잘하잖아. 이제 뭐 어차피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 할인율 같은 거 볼 테니까. 그러면 어쨌든 정가는 12,000원입니다. A 서점은 5%만 할인해 준대요. 얼마 깎아준다는 거야? 600원. 진짜 잘하네. 11,400원에 한 권씩 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B 서점은 몇 프로? 10%. 그럼 얼마가 됩니까? 1,800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온라인 서점 A에서 이 도서를 한 번에 X권 주문하면 11,400원에다가 X만큼 갖다 곱한 값을 내야 되겠죠. 그 금액이 온라인 서점 B에서 그러면은 1,800 곱하기 X에다가 배송비 4,000원을 내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온라인 서점 A에서 주문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 온라인 서점 B에서 지불하는 금액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는 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어진 부등식의 등호가 없지만 책을 1.5권만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 자연스럽게 조건이 있는 거다. X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자연수가 돼야 된다. 0일 수도 있겠죠. 안 살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X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600 곱하기 X가 얼마보다 큰 거냐면 4,000보다 큰 거고 X가 얼마보다 큰 거냐면 600분의 4,000이니까 6분의 40이고 3분의 20입니다. 대충 얼마죠? 6점 얼마.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제일 작은 최소의 자연수는 얼마가 되는 거다? 7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y는 x분의 마이너스 2a. 아직은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한다. 근데 사실은 공통수학 2까지 다 배운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무슨 함수다? 유리함수인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유리함수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y는 6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y는 3이라고 하는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c하고 d라고 할 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27이라 그랬거든. 사각형 ABCD가 요거 말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근데 있잖아. 이것도 닮음 아니야? 누가 닮음이냐면 삼각형 OCD 하고요. 삼각형 OAB가 닮음 아닙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이거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겠습니까? 1대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변의 길이의 닮은 비가 1대 2가 된다는 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 1대 4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삼각형 OCD의 넓이를 t라고 하면 삼각형 OCD의 넓이는 t, 그 다음에 삼각형 OAB 넓이는 t에다가 얼마를 갖다 더해야 되는 거냐면 27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얘가 1대 4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아니면은 아까 잠깐 생각했던 것처럼 전체가 4t니까 사각형 지금 ABDC의 넓이가 3t가 된다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지금은 비례식으로 만들었으니까 t 더하기 27이 4t다 하면 3t가 27이 되는 거고 그래서 t가 얼마가 됩니까? 9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저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9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9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OAB의 넓이는 36이었잖아.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해. 왜냐면은 C하고 D는 그냥 직선 OA, 직선 OB하고 만나는 점이고 원래 있었던 반비례 관계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 A하고 B라고 하는 점을 조금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기 위해 보시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높이인 6을 갖다 곱하고 2분의 1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직각이니까. 맞아? 그러면 양변을 지금 이렇게 나누면 3이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12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선분 AB의 길이가 12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 A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Y가 6이잖아. 그래서 X분의 A가 6이니까 지금 크로스해서 갖다 곱하면 6X가 A고 X가 6분의 A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A,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분의 마이너스 2A도 6이 되는 B라고 하는 점의 X좌표를 계산을 해보시면 6X가 마이너스 2A고 그래서 x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a,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값을 구하는 게 어쨌든 목표인데 그걸 마지막 선분 AB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선분 AB의 길이는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큐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6분의 A 더하기 3분의 A라고요. 그리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2가 돼야 된다. 그리고 6분의 A랑 3분의 A 두 개를 갖다 더하면 6분의 3A 다시 말해 2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갖다 곱하면 A 값은 얼마다? 2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게 16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닮음을 통해서 보면은 또 어떤 정보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되어버렸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지나고 사사분면 위의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y는 fx가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라고 하는 점하고 0,-6이라고 하는 점도 있다. 그 다음에 선분 AB와 선분 OC가 D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삼각형 OCA의 넓이가 6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삼각형 OCA 넓이가 선분 OCA 길이 알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6이 되려면 이 A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주어진 삼각형의 얘를 밑변 그 다음에 얘를 높이라고 생각했을 때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A가 꼭지점인데 꼭지점의 x좌표가 2인데 원점은 0,0잖아. 그럼 여기 만나는 요 점 뭐가 될까요?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얘는 4,0을 지난다. 자, 그리고 지금 그 fx에다가 10을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f가 뭔지를 명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꼭지점에 완전한 좌표가 필요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가만 보니까 삼각형 OBD하고 삼각형 DCA가 넓이가 같대요. 삼각형 OBD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DCA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넓이가 같답니다. 근데 저 둘이 넓이가 같다는 건 삼각형 OBA하고 삼각형 OCA가 넓이 같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왜냐면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같다고 했는데 삼각형 OBA랑 삼각형 OCA는 저 색칠한 부분에다가 뭐만 추가한 거냐면 삼각형 ODA 가운데 공통되는 부분만 추가한 거거든. 근데 이게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삼각형 OBA랑 삼각형 OCA는 누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냐면 지금 변 O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만약에 넓이 계산할 때 선분 OA 길이를 밑변으로 한다면 누가 같아야 돼?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높이가 같은 삼각형들로 되려면 만약에 여기 이 B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선을 갖다 이어봤을 때 OA랑 BC랑 뭐 할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행은 두 선 사이에서 갖다가 그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같잖아. 높이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이 A라고 하는 점의 y좌표를 예를 들어 스몰 b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선분 OA의 기울기하고 선분 BC의 기울기하고 두 개 같은 거잖아. 그래서 OA의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2분의 b. 그다음에 선분 BC의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5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b 값은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fx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f는 최고 차항의 계수는 뭔지 몰라. 그런데 얘는 2, 마이너스 5분의 12를 지나는 2차 함수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알고 있네. 얘 어디 지난다고? 0,0 지난다고. 그래서 f0가 0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5분의 12인데 얘가 0이 돼야 된다. 4a가 5분의 12다. 양변 4로 나누면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5분의 3이 되는 거다. 그리하여 최종 결론 fx라고 하는 함수는 a에다가 5분의 3 갖다 집어넣게 되면 5분의 3 곱하기 x-2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니까 x에다 뭐만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10만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번에는 평행 두 개의 삼각형의 닮음은 아니었지만 높이가 같은 것을 통하여 넓이가 같다를 이용을 한 거였고 문제 자체에서는 OBD랑 DCA만 이야기를 했지만 가운데 낑겨 있는 ODA를 이용을 하여 이제 같은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시켜 나갔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이었고요.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한복 저고리를 지금 나보고 접으라고 하면은 수학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원 모양의 종이. 그래서 8등분
하고 접고 접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 그리고 3번은 그냥 얘랑 똑같은 거 한쪽에 이렇게 두 개 갖다 붙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있었던 요 도형의 넓이 하나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의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도형도 저 위에 있는 그림에서 나온 건데 저 위에 있는 그림에서 봤을 때 얘도 좌우 대칭되는 형태니까 저 첫 번째 도형의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이만큼 부분의 넓이를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한다면 여기 넓이는 2분의 P가 되는 거고 여기는 다시 뭐가 되는 거다? P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 관계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도형의 넓이만 구하면 끝났을 문제인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보면은 여기 지금 얘 얘는 다 뭐예요? 부채꼴이죠. 저 부채꼴 4개를 갖다가 합치면 뭐가 됩니까? 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원의 넓이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그 반원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네,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4짜리였으니까 파이 r 제곱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원의 넓이가 되고 반원이니까 얼마를 갖다 곱해준다? 2분의 1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만만해 보이는 애가 있어요. 여기 이만큼 부분의 넓이거든. 얘가 뭡니까 사실은?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죠. 왜냐면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핑크색으로 하는 부분의 넓이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나 왼쪽에 있는 거나 어차피 넓이 똑같죠? 그리고 얘가 가운데 낑겨 있는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45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1 4 사인 45도 가운데 낑겨 있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에다가 그런 게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얼마를 갖다 곱해준다? 2를 갖다 곱해준다. 그리하여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값을 계산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28번 문제에서 원하는 그 종이 한복 바지 한복 바지래요. 어쨌든 그거의 넓이가 되는 거다. 오케이? 네. 뭐 한복이 어쩌고 저쩌고는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찾아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선분 CD 위에 선분 C2의 길이가 2인 점 2하고 그 다음에 선분 AD 위에 FD의 길이가 2인 점 F가 있다. 선분 BC 연장선 위에는 선분 CG의 길이가 x-2가 되게 만들어주는 점을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EGF의 넓이가 7이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x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그 EGF는 어딘가 그 밑변과 높이를 명확하게 계산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면 보조선을 그릴 생각이에요. F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2가 될 거고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x가 되겠죠. 여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h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삼각형 EFG의 넓이는 큰 삼각형 FHG의 넓이에서 사각형 EFHC 사다리꼴의 넓이를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삼각형 EGC의 넓이를 갖다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삼각형 FHG는 X고 얘랑 더해가지고 또 X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X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 EFHC는 여기가 x2 그 다음에 높이가 2가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 EGC의 넓이는 얘하고 얘죠. 그래서 빼기 2 곱하기 x-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그게 우리가 계산했었던 넓이 7이 되는 거다. 보조선 하나만 갖다 그으면 삼각형에서 그 사다리꼴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빼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7이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0이고요. 양변에 2를 갖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4가 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x는 짝수 공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된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긴 한데 이 마이너스 루트 18은 음수니까요. 뭐만 됩니까? 2 플러스 루트 18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값은 2 플러스 3 루트 2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문제가 안 풀린다면 특히 도형 문제에서는 중등 도형에서는 뭘 잘 생각해보자? 보조선 그리고 닮음. 오케이? 네.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네모칸이 나오는 문제는요. 모의고사에 네모칸을 채우는 문제는 수학적 사고력, 추론 능력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걸 그냥 내면 여러분들은 못 푸는 문제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문제를 내가지고 뭐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라 하면 어버버버버 할 테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과정을 줄게.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 들어갈 네모가 뭔지만 찾아내 보도록 해 라고 하는 게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거꾸로 어차피 우리는 이미 무시를 당했으니 막 그걸 모두 다 되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간 과정에 뭐가 들어갈지만 잘 체크해도 사실은 답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해 준 거는 한 변의 길이가 12다. 여기가. 선분 DC의 길이는 4다. 그러면은 선분 BC의 길이는 8이 되겠죠.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 정삼각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선분 AD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AD2에 대하여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자. 어쨌든 그 정도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자. 정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AB랑 AC랑 길이가 같죠. 당연히. 그 다음에 AD하고 DE가 길이가 같은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삼각형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뭘 얘기하냐면 BAD라고 하는 각도는 60도에서 지금 여기는 요 각도 하나를 갖다 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BAD는 BAC가 60도인데 60도에서 저 네모를 하나 갖다 뺀 거다.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CAE라고 하는 각도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랑 각의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거든. 왜냐면은 60도에서 서로 똑같은 가운데 낑겨 있는 네모라고 하는 각도를 갖다 빼서 만들어 준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놓고 보니 삼각형 ABD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CE하고 그 두 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지금 삼각형 ABD하고 ACE니까 누가 같냐면 AB하고 그 다음에 AC가 길이 같아요. 가운데 낑겨 있는 각의 크기 같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합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의 각도의 크기가 60도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각도의 크기도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되는 걸 거꾸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선분 C2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8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꾸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선분 CE하고 대응되는 게 선분 BD니까요. 합동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에 들어갈 숫자가 8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좀 더 중요해서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서 읽을게요. 한편 각 AFD 여기 X라고 합시다. 그거하고 CFE는 여기는 막꼭지각이니까 서로 같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DA하고 ECF가 서로 같대. 왜냐면 지금 여기가 60도란 말이야. 왜냐면은 정삼각형 ADE에서의 각이었으니까. 그래서 X고 60이고 X가 60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여기 각도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네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이 삼각형 ADF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ECF가 그런 이유로 닮은 도형이 됐는데 그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 지금 선분 AD의 길이가 잠시만요. 삼각형 ACD. 자, 근데 지금 스님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작은 삼각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큰 삼각형으로 넘어와서 뭔가 그 중간 설명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ACD라고 하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ECF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관계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이 뭐다? 닮음이죠. 왜냐면 각의 관계가 똑같은 거니까. 맞아? 그러면 이게 닮음인데 닮음비가 몇 대 몇이 될 거냐면 지금 선분 AC의 길이가 12고 그 다음에 선분 EC의 길이가 8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됩니까? 12대 8이지. 12대 8이니까 3대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닮음비까지 계산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 거는 선분 CF의 길이인데 선분 CF의 길이는 핑크색으로 칠해 볼게요.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얘하고 대응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4에다가 닮은비가 아까 몇 대면? 3대 2. 큰 게 3이고 작은 게 2인데 지금 우리가 작은 쪽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얼마를 갖다 곱한다? 3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에다가 3분의 1을 갖다가 곱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 되는 것이다. 그게 다라고 하는 네모에 들어갈 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선분 AB의 길이가 25, 선분 AC의 길이도 25. 여기도 25. 선분 BC의 길이가 40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점 C에서 직선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삼각형 ABC의 내심이 I, 삼각형 DBC의 내심을 J라고 했을 때 I에서부터 J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심이 뭐죠? 내저번의 중심이지.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안쪽에 이런 식으로 I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내저번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이 점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점이니까 내리면 당연히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직이 되는 관계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일어나는 성질이 뭐냐면 B에서 만약에 I까지 있잖아? 그러면 얘랑 각도의 크기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저번인데 바깥에 있는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어진 원에다가 뭘 갖다 그은 거야? 접선을 두 번 갖다 그은 꼴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내저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다시 표현할 건데 저 원만 좀 지우려고요. 그래서 이런 그 내저번의 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 내저번이 주어진 선분들과 만나서 생기는
수직이 되는 점들을 조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림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얘나 길이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처음에 있었던 그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내심이 이 A에서 갔다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요 점 하나를 M이라고 두고 선분 BM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 AM의 길이는 루트 25의 제곱에서 20의 제곱을 갖다 빼는 형태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1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구했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는 요 i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를, 그러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그 넓이를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 40에다가 지금 선분 AM의 길이가 15가 되니까 높이 15,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2분의 x에다가 나머지 세 변의 길이들 25하고 그 다음에 40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거든.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보시면 x 하나가 3분의 20이 된다. x가 뭐냐면 지금 그 첫 번째 삼각형의 내심에서 선분 BC에다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3분의 2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선분 IJ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J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렸을 때의 길이를 스몰 y라고 하고 그 스몰 y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근데 이게 스몰 y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릴 거고 이쪽에다 또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저 J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원이 저 A까지 그 다음에 만나는 점까지 이렇게 접선을 갖다 그린 꼴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성질에 의하여 B에서 I를 거쳐 I에서 J까지 연장되는 선이 있겠지. 그러면서 걔가 여기는 요 각의 크기를 반반으로 나눠주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B가 두 개의 원을 접선을 갖다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I하고 J가 일직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BIJ가. 오케이? 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Y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Y 값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 삼각형의 넓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삼각형 ABM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CBD가 닮음이에요. 왜냐면은 ABM도 여기 지금 직각이죠. 그 다음에 CBD도 여기 지금 직각이죠. 그 다음에 누굴 각을 공유하냐면 여기는 요 B라고 하는 이 동글뱅이 두 개 모아놓은 각을 공유하는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닮음이에요. 그리고 닮은 B가 몇 대 몇입니까? 25대 40이죠. 그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관계를 보시면 맞습니까? 그래서 25대 40이고 그 얘기는 5대 8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뭔가 이제 이 높이의 역할을 하는 게 선분 CD하고 선분 AM인데 선분 AM의 길이가 15라고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선분 CD의 길이는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거에 높이 15에다가 5대 8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냐면 5분의 8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가 24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비율이 다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밑변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냐면 2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는 20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주는 거냐면 5분의 8을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32가 된다. 그 얘기는 선분 AD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구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선분 AC의 길이가 25, 선분 CD의 길이가 24로 다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도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7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지금 다시 큰 삼각형 BCD에서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25하고 7 두 개를 갖다 더하는 거니까 32 곱하기 24 곱하기 2분의 1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삼각형 BCD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가 2분의 y에, 왜냐면은 지금은 내심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이은 변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를 y라고 뒀으니까 2분의 y에다가 세 변의 길이들 32하고 40하고 그 다음에 24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스몰 y 값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냐면 8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몰 x는 3분의 20이고 y는 8이 됐습니다. 근데 알고 싶은 건 뭐야? i에서부터 j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를 이용해야 된다? 닮음을 이용해야 된다. 아까 그 i하고 j를 같은 일직선 안에다 뒀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t라고 둔다면 삼각형 BIM하고 삼각형 BJT가 서로 또 닮음이 되는 거잖아. 어려운 문제에서 스님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뭐니? 닮음이잖아, 닮음이잖아, 닮음이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닮음비가 몇 대 몇인 겁니까? x 대 y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x 대 y가 닮은 b니까 얘가 3분의 20 대 8이고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5 대 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이는 누가 있냐면요. 선분 I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20이고 여기 3분의 20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B에서부터 I까지의 길이를 구하시게 되면 3분의 20 루트 1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3분의 20 루트 10. 네. 마지막 구하고 싶은 여기를 스몰 a라고 두면 3분의 20 루트 10 더하기 a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닮은 b니까 얘가 5 대 6이 되는 거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스몰 a의 값이 얼마인지까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2번입니다. 이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a,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뭐 만들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죠. 얼마 됩니까? 1,5가 될 거다. 두 개 더하면 얼마? 6. 오케이? 네. 22번이었고요. 23번입니다. 간단합니다.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 sin a가 5분의 3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a라고 하는 각도에 대해서 여기 스몰 b라고 설정하면 b분의 9가 5분의 3이 되는 거죠. 3b가 45. 그래서 3으로 나눈 b가 얼마가 된다? 15가 되는 것이다. 더 할 것도 없네요. 그냥 여기서 끝. 오케이. 다음 2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m과 세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곱한 게 1265가 될 때 m과 n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뭐 해야 된다? 소인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1265 우선 눈에 보이는 5로 해보시면 253이 될 것이고 253은 뭐로 나눠지냐면 11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1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한? 23을 갖다 곱한. 그래서 이 1265라고 하는 숫자가 5 곱하기 11 곱하기 23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두 자리 자연수하고 세 자리 자연수를 각각 찾아내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 주면 된다? 10이라고 5하고 23 갖다 곱해서 115의 곱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m과 n 두 개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126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24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2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선분 AB, 선분 AC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가 나왔습니까? 외심이 나왔죠. 아까 뭐가 나왔어? 내심이 나왔고 이번엔 외심이 나왔다. 외심은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래서 저 A하고 B하고 C가 각각 그 외접원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원점 O에서 A까지 이었을 때 B까지 이었을 때 C까지 이었을 때 이 변의 길이들이 모두 다 같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분 AO의 길이가 선분 OE의 길이의 3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삼각형 ADO의 넓이가 6이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O에서 선분 AD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ADO의 넓이가 6이고 AO하고 BO가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OD가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결국에 두 개가 무슨 삼각형이다? 합동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BDO 역시 넓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6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각형 ABO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 될 거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삼각형 ABO의 넓이가 10인데 삼각형 그 BOE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삼각형 ABO하고 삼각형 BOE는 누구를 공유해? 높이를 공유하는 삼각형이지. 그런데 지금 얘네가 선분 AO의 길이가 선분 OE의 길이의 몇 배? 3배가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넓이도 마찬가지로 높이는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에 따라 높이도 3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각형 ABO의 넓이가 12가 됐다는 거는 삼각형 BOE의 넓이가 4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갖다 합치면은 삼각형 ABE의 넓이가 16이 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또 그런 도형적인 성질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6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짜리인 정사각형 ABCD 그 다음에 선분 AD 위에 선분 D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 점 2가 있다. 그 다음에 CFE는 가게 크기가 90도고 그 다음에 EF하고 FC의 변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냐면 4대 7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뭔가 이상하게 생긴 모양에 뭘 알아내고 싶은 거냐면 둘레의 길이를 알아내고 싶은 건데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한 번씩 사용을 해보자. 선분 AB의 길이가 4루트 2예요. 그 다음에 선분 ED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2분의 루트 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A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7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 BC는 정사각형이니까 4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도 정사각형이니까 4 루트 2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요 변 EF하고 그 다음에 변 FC의 길이 두 개를 알게 되면 주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려면 EF하고 FC가 4대 7의 어떤 비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4대 7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4K라고 두고 얘를 7K라고 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E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선을 하나 갖다 긋겠습니다. 휘어줘서 안 만들어주네요. 안 만들어주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으니까 선분 EC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선분 EC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ED의 길이의 제곱 2분의 1. 그다음에 4루트 2의 제곱 32. 그래서 갖다가 더하면 2분의 65. 다시 말해 선분 EC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분의 루트 65이자 2분의 루트 13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기는 저 삼각형 EF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시면 4K 전체의 제곱과 7K 전체 제곱을 갖다가 더한 게 여기 있는 요 선분 EC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2분의 65가 되겠죠. 그래서 65K 제곱이 2분의 65가 되는 거니까 K의 제곱이 2분의 1이고 K가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2루트 2, 얘가 루트 2분의 7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변의 길이들 얘랑 다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계산하면 17루트 2가 나올 거고 그걸 또 제곱해서 답을 내라고 해서 계산을 실제로 해보시면 578이 나오실 겁니다. 오케이? 2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7번. 지난번에도 네모칸 카드 해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었던 문제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으로 가장 큰 수가 A고 가장 작은 수가 B인 거니까 사실은 케이스가 6가지밖에 없어가지고 6가지 다 구한 다음에 제일 큰 거 작은 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가장 큰 숫자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양수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음수에서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2개를 골라가지고 양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어요. 5분의 6이랑 9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3.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케이스는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수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귀찮으니까 나름 머리를 좀 써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의 절대값 붙인 녀석들의 대소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떼고 크기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제일 크냐면은 5분의 6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딱 0.5 절반이 되는 거고 9분의 2는 0.5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분의 3은 0.5보다 크지.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 붙인 거의 대소관계들을 생각해보면 절대값 9분의 2,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절대값 5분의 6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숫자를 몇 개를 택해야 되는 거냐면 2개를 택해가지고 곱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까 이제 가장 큰 숫자 양수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2개를 갖다 곱하는 거랑 이렇게 2개를 갖다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 관계만을 통해서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몰라요. 왜냐면은 제일 큰 것끼리 곱했으면 제일 작은 것끼리 곱했으면 이런 것들이 확실한데 지금은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중간에 있는 거 2개를 갖다 곱하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하자. 5분의 6과 9분의 2를 한번 곱해보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다 곱해본다. 하나는 8분의 3이고 하나는 15분의 4가 된다. 그래서 15하고 8이니까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분모에 굳이 120 쓰지 말고 어쨌든 첫 번째 건 8 곱할 거고 두 번째 건 15 갖다 곱할 거잖아. 그래서 여기 8 갖다 곱하면 분자가 32가 되고 여기는 15를 갖다 곱하면 45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다? 8분의 3이 더 큰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몰 a 하나가 8분의 3이 됐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위에 그 절대값들의 대소관계가 작은 숫자 찾을 때 조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가장 작은 숫자는요 절대값이 작은 게 아니라 제일 커야 돼요. 사실 절대값은 왜냐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작은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골라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를 뽑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스몰 b는 나머지 거 구하지 않아도 5분의 6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된다. 그래서 A에서 B를 갖다 빼고 120을 갖다 곱해서 계산하십시오. 답은 153입니다. 오케이? 27번이었고요. 2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알 수 있는 것도 써보자. 선분 AB 루트 41, 선분 BC 4, 그 다음에 G는 무게중심, 그 다음에 만나는 점 D, 삼각형 ADC의 넓이가 4. 근데 여기서 G가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정의. 가운데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안 써져 있었지만 선분 BD랑 선분 CD가 길이가 같고 선분 BD도 선분 DC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선분 CD의 길이를 알았는데 여기서 또 뭘 얘기해 주냐면은 삼각형 ADC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가장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지금 높이 할 만한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분 BC의 연장선을 만들고 A에서 뭘 내립니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내 마음대로 E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선분 A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지? 4가 되어야지.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삼각형 ADC의 넓이가 4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하나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직각삼각형들에서 반복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각형 ABE 제일 큰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루트 41의 제곱, 41은 4의 제곱에다가 선분 B2의 길이의 제곱을 갖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선분 B2의 길이의 제곱은 25가 되고요. 그래서 선분 B2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선분 C2의 길이가 그래서 1이에요. 그리고 선분 CA의 길이는 그런 이유 때문에 루트 17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알고 싶은 건 선분 DG의 길이에다가 탄젠트 CDA를 갖다가 곱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탄젠트 CDA는 각 CDA는 어떤 각 말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 각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 삼각형 CAD에서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표현해 놓은 AD라고 하는 큰 직각 삼각형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그럼 탄젠트니까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고 탄젠트 값이 얼마가 나온다? 3분의 4가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뭘 또 구해야 되는 거냐면 변 DG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 구하기 전에 뭘 구해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선분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선분 AD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래서 9 더하기 16이니까 25. 선분 AD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근데 G는 무게중심이라 했잖아. 몇 대면? 2대1 내분이죠. 그러니까 선분 DG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5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주면? 3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셔야 되는 건 저 3분의 4, 3분의 5 두 개 갖다 곱하는 거니까 9분의 20이 되고 분모분자 갖다가 더하면 29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게 28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29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꼭지점이 -3, -a이고 1, 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y는 fx. 자, 여기가 -3, -a래요. 여기는 1, 0랍니다. 그럼 여기는 요 점 뭐가 되는 거죠? -7,
제로가 되겠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2차 함수의 축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마이너스 3,0다.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했냐면 16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 안 해놓고 갔는데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3,3a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F-1하고 G-3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F하고 G의 함수를 명확히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가 나와 있냐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있잖아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삼각형 ABD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BCD의 넓이의 합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삼각형 ABD의 넓이는 밑변이 4, 높이가 A,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갖다 곱하고 삼각형 BCD의 넓이는 밑변이 4, 높이가 3A,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그 값이 16이 되는 거다. 그래서 2A, 6A 더하면 8A인데 얘가 16이다. 양변 8로 나누면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A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죠. 맞습니까? 그러면 fx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fx는 뭐냐면 이번 좀 다르게 해볼게요.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을 한 다음에 그 점 지나는 x축이랑 만나는 점 중 하나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최고차항의 계수 찾아냈었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지금도. 근데 이게 지금 1하고 마이너스 7에서 만나고 있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다. 미안. x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7의 곱으로 표현된다. 맞습니까? 근데 여전히 최고차항의 계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얘는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저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를 마지막에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앞에다 얼마를 갖다 곱해야 된다? 8분의 1을 갖다 곱해야 된다. 그래서 fx는 8분의 1 곱하기 x-1 곱하기 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f는 다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를 찾아볼 건데 a가 2니까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3,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 CD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이 y는 gx 위의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직선 CD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점 마이너스 3,0하고 3,6을 지나는 거니까 y는 기울기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3 더하기 3분의 6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x 플러스 3 그래서 6분의 6이니까 1이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직선이고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0,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gx라고 하는 함수도 3,6을 꼭지점으로 하면 어디를 지나는? 0,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즉 그 2차 함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나는 게 최고차항의 계수 a라고 두고 꼭지점 3,6이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6이라고 만들고 g0가 3이어야 되는 거니까 x에다 0 갖다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6이 3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넘겨서 정리하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6이라고 정리가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f하고 g 각각 구해놓은 것에다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어서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9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29문제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형태에 강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닮음이죠. 닮음을 잔뜩 써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sin AGP, AGF, AGF라고 하는 저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구하려니까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직각삼각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야지 사인을 구할 거잖아. 뭐 간혹 나중에 이야기긴 하지만 대수까지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거까지 배우고 나면 넓이 구할 때 그냥 넓이의 관점을 이용을 해갖고 사인값 구하는 문제도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중3 범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 AGF라고 하는 각에 대해. 그러면 두 개밖에 없지 않을까? 뭐냐면 아까 계속해서 했었던 것처럼 연장선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뭔가 수직이 되게 선을 하나 갖다 그려주든지, 아니면 A 자체에서 아래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이어가지고 만들어주든지.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떤 걸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게 옳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 이제 A에서 선분 FG 쪽으로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리는 걸 조금 더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AG가 아래쪽에 있는 FC하고 평행한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갖다 잇는다 해가지고 수선의 발의 위치가 어딘지 좀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안쪽에서 조그마한 삼각형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정도의 추론은 해볼 수 있는데, 추론은 추론이지 실제 문제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은 저 두 개의 선분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을 한 번씩 조금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위에서 보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5루트 5래요. 그 문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가 12랍니다.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BA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그림상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120이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넓이를 어떻게 이용을 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분 AD 위에 AE가 선분 ED의 길이의 몇 배가 되는 거냐면 3배가 되게 만들어주라 했으니까 저게 1대3으로 나눠진다는 건데, 지금 선분 AD의 길이는 아래쪽에 있는 선분 BC의 길이하고 똑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선분 A의 길이가 9고 선분 ED의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분 12의 연장선 위에 어떤 점을 잡는다고 했냐면은 BF의 길이하고 ED의 길이가 같은 F를 잡는다 했거든. 근데 이미 계산해놨잖아. 지금 ED의 길이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 BF의 길이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점 2를 지나고 직선 AB하고 평행한 직선이 DF하고 다시 만나는 점을 G라고 부르도록 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은 다 찾아낸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 AGF라고 하는 저 각에 대한 변의 길이를 찾아내는 게 어쨌든 목표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계산을 위해 보조선을 조금 갖다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이 C에서 FC라고 하는 이 선분의 연장선을 갖다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에서 여기는 이 파란색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이 점을 지금부터 H라고 이름을 조금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뭔가 이제 직각삼각형들이 조금 나왔으니 뭔가 피타고라스 같은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 AB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조금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20이니까 사실은 얘는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여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DH하고 바닥에 깔려있는 선분 BC의 길이를 갖다가 곱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0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선분 DC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5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선분 CH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시면 5루트 5의 제곱에서 10의 제곱을 갖다가 빼서 루트 씌워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선분 CH의 길이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삼각형 FHD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3하고 12하고 5하고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잖아요. 그래서 선분 DF의 길이는 루트 2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일 겁니다. 루트 500이니까 10루트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몰랐었던 길이들을 조금 더 계산을 해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가게 크기가 얘랑 같죠. 왜냐면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저 빨간색 각도 두 개 엇각이거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도 엇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게 크기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저 변의 길이도 3으로 똑같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i라고 이름 붙여놓고 표기하면 삼각형 EGD하고 삼각형 BIF하고 합동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합동이니까 만약에 선분 GD의 길이를 x라고 잡고 여기를 x라고 잡고 그 다음에 선분 FG의 길이를 y라고 잡는다면 선분 FI의 길이가 x고 그 다음에 선분 BI의 길이가 y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변의 길이 두 개를 설정을 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하나 볼 건데 지금 삼각형 DEG 하고요.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D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뭐다? 닮음이죠. 왜냐면 EG하고 AB가 평행하게 선을 갖다 그어놨으니까. 맞습니까? 그 쟤네가 닮음이야. 그리고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12가 되겠지. 작은 거, 큰 거. 맞습니까?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4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닮은 비를 통해서 선분 AI의 길이가 선분 EG의 길이의 몇 배가 돼버리냐면은 4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4y가 돼요, 여기가. 근데 A에서부터 B까지의 변의 길이는 얼마인 걸 알고 있어? 5루트 5인 걸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 더한 5y가 5루트 5가 되어가지고 y의 값 하나가 얼마가 되는 거다?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닮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선분 IG 선분 IG 말고 작은 거 큰 거니까 선분 DI의 길이 선분 DI의 길이는 선분 DG의 길이의 또 몇 배가 되는 겁니까? 4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닮음인 거니까. 그럼 얘가 얼마냐면 4x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요 IG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뭘 구해놨었냐면 F부터 D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다 구해놨었는데 그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X랑 3X랑 다시 X를 갖다 더하는 거니까 5X가 10루트 5가 되는 것이고 양변을 5로 나눠주시면 X가 얼마가 되는 거다? 2루트 5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도형들의 변의 길이의 일부를 또 계산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놓고 나면 사실 변의 길이를 되게 많이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AGF라고 하는 가계 크기에 대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쨌든 사인 값을 구하는 게 목표라면 안쪽에서 내부에서 정보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i에서부터 g까지의 변의 길이는 아까 우리가 3x라고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x가 2루트 5니까 여기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루트 5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꽤나 많은 정보들을 지금 찾아내 놨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다른 필요한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닮음이 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어디냐면요. 지금 이 평행사변형에서 G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J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GEJ라고 하는 녀석은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 삼각형 DCH하고 닮음입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직각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서로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닮음이지. 그리고 닮음 비가 몇 대 몇일까요? 저 y가 아까 얼마라 그랬지? y가 루트 5라 그랬잖아. y가 빗변인데 여기가 5 루트 5고 y는 루트 5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5의 닮은 비를 갖고 있는 거다. 작은 거 1, 큰 거 5. 그러면 지금 여기 큰 삼각형에서 높이가 얼마야? 1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선분 JG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선분 JE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분 AJ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8이 되겠네. 9에서 1만큼 갖다 빼는 거니까. 그럼 제가 8이고 얘가 2야.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누굴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선분 AG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2루트 17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정보 많이 나왔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계산을 했으니 만약에 아까 여기 수선의 발 갖다 내려놓은 걸 K라고 한다면 뭐만 알면 된다 이제? 선분 AK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2분의 루트 17분의 해가지고 그 사인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AK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뭘 봐야 된다? 또 닮음 보셔야 돼요. 누구랑 닮음일까? 삼각형 ADK. 직각삼각형 여기 만들어져 있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그 ADK하고 여기는 요 동글뱅이 각을 공유하는 조그마한 삼각형. 삼각형 DFH. 지금 그 가게 크기가 반대쪽도 같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삼각형 DFH가 서로 닮습니다.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빗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고 얘는 아까 빗변이 얼마였어요? 10루트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닮은 비가 몇 대면 12대 10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높이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분 AK의 길이는 원래 높이 10에다가 12대 10루트 5니까 뭘 갖다 곱해줘야 되는 거냐면 10루트 5분의 12를 갖다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5분의 12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변의 길이 다 구했어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었던 사인 각 AGF는 2루트 17분의 5분의 12루트 10루트 17분의 12루트 계산하시면 85분의 6루트 85가 된다. 분모가 85, 분자가 6.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은 얼마다? 91이다. 닮음을 몇 번을 쓴 거니? 네. 마지막 30번 문제였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